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장순원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고 어려운 주제를 또 취재해 오시느라고. 네. 아마 사색이 돼 있는 얼굴이 그냥 피곤해 보여. 안랩에서도 이만큼은 모를 거다. 네. 자,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아니 뭐 안랩 요즘 뭐 급등하다가 뭐 급락했다가 난린데 네. 이게 그 대주주인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먼저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안랩 주가 흐름인데요. 네. 3월 16일 이후에 한 65% 이상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어제까지 올랐네. 보면 예. 거의 2배 올랐다가 오늘 17% 떨어지면서 그나마 65%니까 요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예. 이 안랩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로 분류를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오르고 내리는데 결국 이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의 몸값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쳤는데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건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기용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고 예. 이제 이게 국무총리가 되면 혹은 뭐 다른 공직에 오르면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한 안랩 지분 18.6%를 이제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면 안랩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뭐 외국인 대주주가 뭐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지분을 사모은다거나 혹은 적대적 M&A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더 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예.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많이 빠진 것도 어제 왜 예. 그 새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예. 뭐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한 뒤에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빠졌다. 왜냐하면 아. 가지 않게 되면 백지 신탁할 이유가 없다. 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총리가 아니더라도 네, 뭐 장관을 맡든 네, 하여튼 아무튼 공직을 맡으면 네, 백지 신탁이라는 걸 해야죠. 해야죠. 네. 제 생각엔 예를 들면 뭐 농림수산부를 맡으시면 보안 뭐 소프트웨어와는 관계 없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또 그거 맡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전문성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뭐 하여튼 뭐 안철수 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러나-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꼭 이 총리가 기회에- 아니더라도 이 이슈는 살아 있을 수 있다. 네, 백지 네. 신탁 그러니 어떻게 제도는 처분될지가 좀 고민거리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거 예전에 네. 누구죠? 황철주 그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 회장 네. 그분도 뭐 했다가 이 백지 신탁 이슈 때문에 사임하고 했었던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중소기업 파트에 무슨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네. 이 백지 신탁 이슈를 잘 못 이해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팔아도 되는 네, 줄 맡기면 알고.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네. 이 백지 신탁 제도가 사실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고 어. 이제 그 자리를 고사하셨죠. 그런 해프닝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좀 예. 알아보죠. 네, 어떻게 이 되는 거예요? 주식 백지 예. 신탁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예. 왜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 게다가 직무 관련성이 좀 있으면 왠지 그 갖고 있는 회사에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들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니까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 3천만 원 이상 넘게 보유하고 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2달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기면 네. 알아서 처분을 해준다. 백지 신탁은 그런데 이제 일단 뭐 본인이 팔 수도 있고 아 내가 팔아도 돼요? 네,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금융기관에다가 맡기면 금융기관이 이제 알아서 팔아주는 건데 왜 백지 신탁 이렇게 하니까 뉘앙스가 뭔가 좀 보관하고 그냥 예, 보관만 할 것 예. 같은데 예. 백지 신탁 계약을 맺는 순간 60일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둘 다 매각이에요, 둘 다. 매각은 매각 무조건 매각은 매각이네요. 뭐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 원칙이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네, 여기 보이시지만 이 그 직무 관련성이 이제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팔던가 금융기관에 맡겨서 팔던가 어떤 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위원장이 뭐 말씀하셨듯이 뭐 농림부 장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안랩 지분과는 직무 관련성은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면 네. 본인이 판단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그 주식 백지 신탁 그 심사위원회에다가 이제 그걸 맡겨봐요. 이게 정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심사를 한번 받아보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심사를 받아서 관련성이 없다. 그럼 갖고 있을 수 있고 있다. 그러면 매각하던가 백지 신탁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리면 뭐 거의 관련성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그렇죠. 총리는 다 관장하니까. 뭐. 다 관장하니까 네. 그걸 제가 피해갈 그래서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심사위원을 저기 9분이 심사위원인데 네. 전직 심사위원 변호사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데 민정수석 정도만 돼도 주식을 거의 가질 수 없다고 해요. 민정수석 때도 네. 청와대 근데 민정수석 전반적인 그걸 다 하니까. 예, 관리하니까. 근데 아. 국무총리가 안랩 지분을 갖고 있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렇게 되물어보시더라고요. 갖고 있기 힘들겠죠. 거의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왜 2017년에도 대선 나왔을 때도 그랬고 네. 그 18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도 자기는 백지 신탁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예. 뭐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거나 혹은 뭐 과기부 장관이 되시면 백지 신탁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됐다. 네. 실제로 만약에 뭐 총리가 되든 무슨 하여튼 공직에 들어갔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네. 그래서 팔아야 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백지 신탁을 해야죠. 음. 요게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예. 이런 계약서를 맺습니다. 금융기관하고 보통 신탁 사업을 하는 은행이라든지 뭐 그 자산운용사에 이런 계약을 맺는데 네. 이런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이런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원칙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이 어떻게 팔든 뭐 언제 팔든 은행이든 증권사이든 맡겨서 누구한테 팔든 그 전적으로 그 신탁 회사에 그러니까 그 맡긴 회사에 전적으로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신탁이죠. 백지 신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팔아주세요. 네.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 성실, 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면서 그 맡은 주식을 하여튼 최대한 잘 파는 거죠. 그런 의무를 다하는 거고 뭐 이게 이제 선관 의무만 다했다면 이제 나중에 뭐 얼마 왜 이것밖에 못 팔았냐 이렇게 시비 걸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올랄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신탁기관으로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분할 매도. 그래서 아마도 네. 보통은 이제 여러분 저나 이제 안 대표가 혹시 뭐 나중에 공직에 나가게 되면 네. 있는 주식 다 갖고 와라고 해도 한호가에 다 팔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뭐 호가가 흔들리지도 않아.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 가격에 팔았어요라고 해서 그냥 아침에 장시작 동시호가에 팔았어요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많은 주식은 방금 얘기했던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냐 싸게 팔았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60일 기간 동안이라면 60분의 1로 분할해서 시간도 아마 분할해서 아마 그렇게 그냥 팔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만약 근데 그렇게 되면 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도 물량 부담이 주가에는 적나요?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팔긴 팔아야 돼요. 수탁기관이 마음대로 팔 수 그러면 있죠. 네. 블록 딜이라든가 네. 누군가 하여튼 나 이거 사고 싶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뭉탱이로 뭐 이렇게 팔 수도 있습니까? 그 수탁기관의 전적인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가능합니다 다. 그 안 위원장 지분 18.6%인지 오늘 종가로 계산해 보니까 한 2,700억 어치가 되더라고요. 예. 2,700억 원. 네, 예. 2,700억 원 어치가 되고 예. 이제 2달 내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팔아야겠죠. 근데 예. 2달은 그 영업일로 치면 한 40 영업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기간 안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 기간 안에 이제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매각 네. 방법이. 첫 예. 번째는 뭐 상장주의다 보니까 시장에 팔 수 있죠. 네. 시장에 파는데 이게 뭐 어떤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신의성실. 하여튼 맡긴 사람이 최대한 그 시장의 그 가격에 맞게끔 팔면 돼요. 네. 근데 이게 꼭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분할해서 있고 기계적으로 팔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뭉탱이로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뭐 어제보다 내일이 좀 날 것 같아. 오늘이 좀 날 것 같아. 네, 그럼 네. 그때 타이밍을 봐서 파는 거고. 그러면 하여튼 네. 신탁 계약을 받은 증권회사나 네. 금융회사는 네. 하여튼 미션은 네. 최대한 높은 가격에 네. 파는 게 목표군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에 충격을 안 주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최대한 고객님한테 돈을 많이 드리는 게 목표군요. 그런 방식으로 파는 게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장내에서 매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장내에서 팔면 엄청나게 이제 하락 압력을 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1%의 주식이 몇 퍼센트 갖고 있다고 그랬죠? 18.6%를 그러니까 갖고 18점 몇 퍼센트를 20거래일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거의 40거래 안에서 40거래일. 40거래 0.5% 포인트 0.5씩 정도 나와야 되는구나. 네, 계속 네. 팔아야 된다는 그 물량 부담이 어마어마하니까 결국에 이제 뒤로 갈수록 하락 압력이 커질 테고 네. 팔아야 되는 이제 그 스탁 기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거고 그 물량 부담을 받아야 되는 그 투자자들도 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블록딜로 팔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기간에 쪼개서 네. 뭐 일정 뭐 기간 내 가중 평균을 잡아서 이제 그 기간에 넘기는 방식이죠. 블록딜이라는 게. 네. 그렇게 팔면 시장 충격이 줄일 수 있으니까 뭐 파는 입장에서도 낫고 뭐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규정은 네. 규정은 아마 블록딜도 네. 가능하다고 돼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마음대로 팔면 된다니까. 블록딜도 가능한 방법이긴 가능한 하겠네요. 옵션입니다. 가능한 방법인 되는데 이제 2%의 걱정은 제가 세상 일 되게 그 의심 많게 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총리가 됐는데 백지신탁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블록딜 아니면 계속 시장에 파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계속 시장에 앞으로 40거래일 동안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예를 들면 뭐 최대 주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물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난 살 거다. 매물 나오니까 당연히 먼저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뭐 총리 후보든 누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지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때 기관에서는 야 안철수님이 이번에 총리고 다음번에는 대통령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기관이 저 물량 받아들이자 고객 돈으로 뭐 어쨌든 네. 그러면 우리가 총성을 보이자. 그러면 그럼 고마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이 서로 오고 가면서 네. 그 블록딜 제가 받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거 공정한 매각 맞나? 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야 블록딜 안 돼.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서 지금까지는. 예. 맞아요. 그 블록딜로 받아가는 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모펀드가 거기 있다. 뭐 그럼 샀다. 또 M&A 그러면 하듯이 최대 주주가 뒷말이 되는 나올 수도 거니까. 있고 해서 부담이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좀 그게 이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긴 했는데 이제 얼마어치 그러니까 신탁 계약한 물량이 있잖아요. 18.6%를 팔았다는 것 정도는 공개를 해요. 예.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얼마를 받고 어떻게 팔았다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 사후 검증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네. 내가 어떻게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다. 네. 혹은 블록딜로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네. 이거를 네. 본인한테는 알려주는데 본인한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한테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현금만 들어가요? 그 스탁 기관만 알 수 있어요. 아 그게 규정이에요. 안 네. 알려주는 게. 네, 알려줄 수 없도록 여기 저기 2%가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계약 그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예. 보면 여기 이제 빗금으로 쳐놨는데 네. 그 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 가격, 조건, 뭐 처분 상대방, 시기에 대해서 그 본인이나 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 뭐 이해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주 나쁘게 생각해서 뭐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프리미엄을 주고 뭐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거나 네, 그럼 되게 잘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했는지 네. 안 했는지 아니면 뭐 싼 가격에 팔았는지 그냥 모르는 거네요. 그냥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알려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뭐 원래 위원장 그렇게 같은 돼 경우에는 있군요. 이제 나중에 네. 그걸 팔게 되면 뭐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네. 팔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팔렸다는 건 뭐 알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것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납세에 관련된 뭐 정보를 제공하긴 한데 어떤 거래 상대방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게 그렇군요. 원칙입니다. 원래 신탁이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채팅창에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데 네. 이거를 예를 들면 네.
뭐 딸한테 네. 증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건 안 딸한테 돼. 증여. 네. 그건 안 되지. 안 되겠지 그것도? 아니 아버지가 총리에 있으면서 그 안랩의 주가를 올리는 결정을 할까봐 네. 그랬는데 딸한테 주면 딸이 더 주제. 악착같이 할 수 있잖아 사람은. 그렇지. 안 되겠다. 그건 안 되죠. 되겠네. 안 예, 되죠. 예. 뭐 아까 블록딜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 사실 이게 18.6%면 경영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넘기면 일종의 M&A가 되잖아요. 뭐 이 네.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시간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사가는 사람한테 뭐 왜 넘겼냐, 뭐 파킹이냐, 특혜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도 논란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죠? 야.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이 정도 지분을 아. 이게 백지 신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매각하는 게 뭐 아하. 1안, 2안, 3안 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아하. 그러면 그냥 만약에 그냥 흩어지면 네. 경영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이제 앞으로 안랩은? 그래서 아까 그 네. 백지 신탁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 안철수 그러니까 안랩 지분을 엄청 샀거든요. 그렇게 산 배경이 최근에? 최근에 많이 샀어요. 예. 최근에 얼마나 많이 샀냐면은 그 외국인들이 거의 한 8거래일 연속 예. 1,420억 원어치나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오늘 좀 많이 팔긴 했는데 오늘 팔았다면 물론 이제 같은 외국인이 아닐 수 있으나 아닐 수 있는데 대체 뭐. 그렇게 많이 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이 보기에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지배구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사모으는 거 아니냐 이런 아하. 액션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네, 뭐 그럴 수도 검은 머리 있어요. 노랑 머리 뭐 그럴 수 있는 게 하면서 오늘 JP 그럴 수 모건이 있죠. 17일 날 주식을 5%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아뭐 이게 뭔가 좀 이게 단순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뭔가 예. 사모는가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 21일 날 그 샀던 5% 다 팔았다고 공시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약간 단타를 항친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네. 있고. 그 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꼭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60일 이내 팔긴 팔아야 되는데 뭔가 네. 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원들한테 이제 허가를 받으면 30일 단위로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못 팔았다. 네. 이건 안 팔린다. 뭐 팔기 어려운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심의를 해서 아 이건 예. 좀 연장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 거래일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상장 주식인데 못 파는 일은 안 벌어지니까 상장 주식이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예. 매각이 되니까 갑자기 러시아 증시처럼 네. 전쟁 나서 갑자기 증시 거래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면 네. 뭐 그거야 의미 없는 규정이겠네요. 뭐 아니 그건 이제 윤리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판단할 수 갑자기 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물량이 풀려서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뭐 좀 기간 연장해 달라 30일 단위로 이게 합리적이다 판단하면 그럴 수도 원칙적으로 있다.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그분들의 판단에 다만 묻히죠. 그게 연장되면 될수록 네. 이 원래 이 규정의 취지인 공직자가 자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네. 자꾸 희석되겠죠. 그럴 수 있죠. 계속 연장될수록 그렇겠네. 그 이거는 시장에 팔 수 있다면 싸게 팔든 어떻게 하든 팔으려고 해야지. 예. 네. 야 그거 안 되겠다고 잘못하면 그 주가도 망가지고 그거 안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연장해 주는 명분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럼 은행권들이 이거를 서로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야 네가 해 할까요? 이게 기회다. 그것도 뭐 신탁이니까 사업이죠. 그 네. 수수료를 받긴 할 겁니다. 근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기회다. 이거 받아주는 거 네. 아닌가? 엄청 부담일까? 이게 뜨거운 받으면 감자라서. 비싸게 팔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본전인 거 아닌가요? 제가 사업가라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 맞아요. 이게 은행들이 거의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 모험심이 없구만. 모험심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서 지금 마지 못해서 약간 그 특정 은행 한 곳만 은행권에서는 그 네. 은행만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네. 이런 거 관련된 백지 신탁 제도에 네. 안 관해서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거 잘 팔아봐야 본전이고 혹시 뭐 그 기대한 금액이 있는데 그걸 네. 밑으로 팔면 뭔가 좀
부담이 될 것 이거? 같아요. 맡길 때는 2천억이었는데 뭐 다 팔았는데 그게 뭐 어디 뭐라고? 은행 그게 어디 은행입니까 그게? 어디서 해요? 지금은 농협은행만 사실상 농협에서? 은행권. 농협. 네. 농협은 뭐 그렇지. 뭐 농협 할 수 그러니까 뭐 밑돌게 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아하. 이게 뭐 비공개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네. 시장이 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찌어찌해서 뭐 알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여기 안철수 그 안랩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주주 구성에 예.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뭐 안철수 지분이 18.6%고 예. 있는데 옆에 보면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그 안랩 지분을 기부로 해서 만든 공익 재단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 그러네요. 그 위원장하고 저건 관계가 있긴 저건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요 주식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실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야, 저 18.6%도 큰데 저것도 네, 거의 저것도 10%네. 상당히 큰 편인데 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저 지분은 이제 매각 대상이 아닌 걸로. 아, 저건 갖고 있어도 되는 본인 걸로?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그다음에 네. 이제 직계 좀비속만 이 이해관계인으로 보는 그 규정이 있어요 법에. 본인이 설립한 네. 재단인데 재단인데 그 네. 본인이 그 뭐 재단 본인- 이사장일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 이사장은 다른 분이겠죠. 아니, 뭐든 간에 그 이사장은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그 이해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법을 되게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거대로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아 그렇대요? 아. 네, 저 동그라미 재단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제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 팔아도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네요. 네, 그렇죠. 아하. 10% 정도는 그 재단 몫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단에 있는 돈을 다시 빼낼 수는 없으니까 빼낼 수는 없으니까. 모양 그렇긴 한데. 좋기로는 이제 안철수님께서 본인 보유 지분을 동그라미 재단에다가 다시 추가로 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재단에다 넣으면 제일 깔끔하긴 하겠네요. 뭐 그런 공익 재단이니까 저 재단은. 네. 네. 아, 지금 그 부인이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재단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전직 전직 율로- 이사장은 네, 네. 지금은 알려주진 않았고 음. 알겠습니다.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모르니까 관련 뭐. 규정은 네. 근데 대개 이제 코스닥 혹은 뭐 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주주는 그 지분을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팔으면 난리 나죠. 뭐 난리도 날 뿐더러 뭐 주가도 그렇고 경영을 누가 할 건지 뭐 예. 그래서 실제로는 자산 가치로는 부자이되 현금으로는 이게 부자가 별로 아닌 그런 대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번 케이스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 미안해 내가 이거 팔아야 되네. 야, 씨. 이게 뭐야? 봉사 좀 하려다 보니까 이거 또 정말. 다 팔아야 되네. 뭐 밖에서 보면 야 저거 되게 부럽다. 와. 뭐 어떻게 팔릴지는 모르겠으나 대주주가 합법적으로 주식을 저렇게 장에서 팔 수 있는 네. 저런 저 누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화의 현금화. 기회다. 와. 그래서 다들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뭐 저희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기회로 백지신탁 제도라는 게 이렇게 되는 어떤 거구나. 것인지 한번 이번에 확실히 좀 알게 된 것 자세하게 같네요. 좀 들어봤습니다. 네. 실제로는요 이게 저 총리니까 되지만 음. 이 백지신탁 제도는 구의원까지도 지방의회의 구의원까지도 본인의 재산이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대개는 그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니까 자기 자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또 구의원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네, 네. 그 사업 좀 어떻게 네. 같이 좀 해보려고. 비상장 주식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면 비상장 주식은 팔아야 되는데 네. 상장 주식이 아니니까 거래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구청 홈페이지 어딘가에다가 몰래 올려놓습니다. 난 판다고. 입찰해라. 어. 근데 입찰하면 가져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개는 그게 무슨 뭐 감정가 뭐 이런 거 있지만 실제 가치보다는 낮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누가 후딱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안 보이게 살짝 올려만 놓고 올려놨다가 아까 얘기했죠. 유찰되게. 안 팔렸어요. 그럼 한 달 정도 좀 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구의원 임기 내내 안 팔고 다시 가져가요. 아하. 대체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꼼수로 네. 이제 잘 안 팔리게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비상장 주식은 뭐 예, 분자랑 예전에 설정 걸어놓고 대표적인 뭐 게 이러면 지금 무소속으로 됐던 박덕흠 의원인가 그분은 그 액면가의 8배 정도 높게 이제 평가 가격을 써놓고 뭐 이렇게 잘 안 팔리게끔 이렇게 해서 그 직을 계속 유지했는데 2020년인가 새로 법이 만들어져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이 팔리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매각되기 전에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이 이제 새로 들어오긴 했어요. 규정이. 네. 그래서 법을 고칠 땐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팔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안 될지도 모르니까. 아 그렇지. 그러네. 팔고 오라고? 그건 좀 그런 논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